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추석 연휴 이제 이틀 앞두고 오늘은 그냥 뭐 무난하게 잘 끝난 것 같습니다. 어제는 이제 태풍 그 흰남노였나요? 그거 앞두고 이제 워낙 뭐 강력한 태풍이다 하도 이제 언론에서 겁을 많이 줘가지고 오병수님도 어서 오세요. 네. 겁을 많이 줘서 좀 이제 좀 긴장한 게 좀 있었거든요. 어제 우리나라만 빠졌으니까 특히 그죠? 코스닥. 네. 네, 오늘은 이제 태풍이 좀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보니까 좀 센 태풍이긴 했던 것 같은데 빨리 지나가서 큰 피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포항이나 이런 데 보니까 뭐 돌아가신 분들도 좀 있고 하는데 아무튼 뭐 태풍이 지나가고 나서 지금 이제 증시는 잘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유독 많이 빠졌던 코스닥은 오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유독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어제 하락한 거를 좀 많이 메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오늘은 이제 여기 지수 오늘 마감한 거 먼저 설명을 해드린 다음에 추석이 이제 내일 모레거든요. 추석이 내일 모레인데 그냥 좀 이렇게 좀 훈훈한 그죠? 네. 추석을 맞이하면 참 좋을 텐데 그 뭐 이런저런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불안해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어서 그거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추석 때 증시가 올랐었는지 아니면 떨어졌었는지 약간씩은 다르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어땠는지를 좀 상세하게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오늘 뭐 태풍 수혜주가 좀 많이 떨어졌죠, 그죠? 네. 그것도 좀 얘기 좀 해드리고 어서 오세요. 네. 그리고 저희 방에서 오늘 전략 매도 항목도 있는데 이제 그것도 한번 얘기 한번 해드리고 다 팔았으니까 이제 네. 원전 테마주도 오늘은 좀 얘기를 해보죠. 네. 자 일단은 이제 오늘 지수부터 먼저 볼까요? 네. 보시면 오늘은 그냥 이렇게 끝났어요. 코스피는 마이너스 0.2, 코스닥은 플러스 1.04%. 그죠? 네. 되게 지수만 보면은 재미없게 생겼죠. 요렇게 여기 6월달에 급락했다가 요만큼 회복이 됐거든요. 회복됐다가 다시 살짝 떨어져요. 네. 근데 이게 원래 이래요. 네. 이게 막 떨어지니까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많거든요. 또 떨어지느냐, 당연히 답답하시죠, 그죠? 네. 근데 차트가 원래 이렇게 나와요. 뭐 마음 같아서는 그죠? 네. 여기서 확 올라가는 거를 바라시겠지만 거의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얘기하면 차트 중에 90%는 이렇게 나와요. 네. 여기 이렇게 뚫어버리는 거는 드물다니까요. 요렇게 여기가 전저점이었죠. 코스닥 지수인데 전저점에서 이제 못 올라가니까 밀린 거예요. 이제 여기서 얘기 많이 드렸잖아요. 여기서 이제 이게 뚫고 나가는지 아니면 살짝 눌리는지 보시라고 맞추려고 하지 말고 그죠? 네, 좀 그렇게 된 겁니다. 지금. 네. 이게 코스닥이고요. 코스피 지수도 선을 걸으면 똑같습니다. 여기다가 선 걸어놓고 보면 전저점이 여기지 않습니까? 어디를 기준으로 갔냐면 여기를 기준으로 간 거죠. 5월 저점 여기가 미국이 빅스텝 그러니까 0.5% 금리 인상했을 때 6월 달에 이제 뭐 자이언트 스텝 얘기 나왔을 때 그때 하락한 거잖아요. 딱 거기까지 간 다음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정상입니다. 네. 정상이라기보다 이게 일반적입니다. 네. 정상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고 일반적이다라고 쓰는 표현이 낫겠네요. 그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일단 그리고 그 환율 얘기는 다음에 해드릴게요. 네. 그 얘기했다가는 시간이 안 될 것 같고 일단 우리나라 말고 이제 아시아 증시는 전반적으로 그냥 비슷하게 끝났어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0.2% 올라왔는데 그거랑 큰 차이 없이 끝났고 요즘에 계속 보여드렸던 그 뭡니까 투자자별 매매 종합을 보시면 그냥 여기도 그래요. 그냥 뜨뜻미지근해요.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좀 팔았는데 많이 안 팔았고요. 기관이 사요. 근데 많이 안 샀어요. 코스닥에서 외국인 기관이 사기는 샀는데 그냥 적당히 조금 샀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뭘 많이 사거나 수급이 확 바뀌거나 그런 게 있으면은 얘기를 많이 해드릴 텐데 지금 별로 그런 게 없죠. 네. 이걸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고 네. 내일 모레가 이제 근데 저기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잖아요. 그리고 내일은 약간의 변동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고 없는 경우들도 많아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저희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요. 선물옵션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선물옵션 동시만기를 그냥 신경을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신경을 써도 별로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 아는 척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잘 못 맞춰요. 네. 그리고 맞춰봤자 여러분들이 하는 테마주 있죠. 테마주에 큰 영향을 끼치진 않아요. 그러니까 선물옵션 동시만기를 신경 쓰시기보다는 차라리
예를 들어서 이제 누군가가 2차 전지 테마주를 하고 있다. 아니면 전기차 테마주를 하고 있다. 그러면 미국에서 전기차 테마주, 전기차 대장주가 누군지, 테마주 말고 그냥 전기차 대장주, 아니면 이제 뭐 연료전지 쪽을 나는 관심이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연료전지 관련된 테마주를 하고 있다. 그러면 미국에서 연료전지 관련 대장주가 누군지, 그 정도를 공부하시는, 그런 거 공부하시는 게 낫습니다. 한 3년 전, 5년 전만 해도 이제 그런 거 공부하기가 되게 힘드셨어요. 왜냐면 인터넷에 검색해도 안 나오고, 증권사 가가지고 친한 직원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요즘엔 거의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친한 사람이 별로 없으실 것 같고, 그래서 좀 알아보기가 좀 힘들고 그랬는데, 지금은 저기 네이버나 이런데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시면요 잘 나와요. 네, 물론 이제 그 뭐 잘 아는 사람이 직접 가르쳐 주는 것보다 못하겠지만 그래도 나와요. 나온다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게 하면 나옵니다. 차라리 그런 걸 연구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너무 그 선물 옵션 동심한 게 그런 거에 너무 저기 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늘 저기 추석 전후 이제 사이클, 상승과 하락 사이클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바로 얘기를 들어가 볼게요. 추석 전후에 이제 보통 상승과 하락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그 1년 사이클이 이래요. 자, 사이클 보시면 봅시다. 그릴까요? 이게 연초에, 올해 연초에 이런 얘기 많이 해드렸어요. 봄에 3월달부터 5월달에는 개별주 테마주가 잘 간다고. 실제로 갔죠. 1, 2월달에 개인 투자자분들 되게 힘들어하셨거든요. 근데 3월달, 5월달에 개별주 테마주가 잘 간다고 얘기를 많이 했었고 실제로 많이 갔어요. 그때 이슈가 뭐였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래가지고 뭐 이런저런 인플레이션 테마주 많이 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당시에 여기 다우지수, 나스닥 지수를 보시면 나스닥 지수가 이렇게 여기가 12, 여기가 1월 초거든요. 올해 1월 초부터 이제 나스닥 증시가 이렇게 3월달까지 폭락을 했는데 3월입니다. 그때 개인 투자자분들이 되게 힘들어하셨어요. 우리나라 종목들도 많이 빠졌으니까, 그죠? 근데 이제 그때 그랬거든. 1, 2월달에 3, 4, 5월달에는 개별주 테마주 수익이 잘 난다. 근데 실제로 지수가 이렇게 더 떨어져도 저희 방에서도 수익이 좀 난 게 있고, 수익이 좀 났어요. 그래도. 그리고 뭐예요? 무방에서 여기서 얘기 많이 한 사료주나 이런 것도 인플레이션 수익이 좀 많이 갔잖아요. 그죠? 저희도 수익을 꽤 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 어떠세요? 별로 요즘에 그 좀 답답하시거나 수익률이 현저히 떨어지실 수 있거든요. 단기 좋아하시는 분들도 단기 수익이 잘 안 나실 거고, 수익 중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더 그러실 수 있고, 그죠? 자, 보세요. 그러니까 기본 사이클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외우세요. 그냥 봄에는 좀 가고요, 봄에는 좀이 아니라 봄에 잘 가고, 여름에 좀 쉬고, 가을에 좀 가고, 겨울에 좀 쉬어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봄에 좀 가고, 봄에 많이 가고, 여름에 좀 쉬고, 가을에 좀 가고, 겨울에 좀 쉬어요. 그러니까 상반기 때 많이 가고 많이 떨어지고요, 하반기 때는 좀 가고, 좀 간다는 게 뭐 아주 조금 간다는 건 아니에요. 좀 봄보다는 좀 못하다는 거죠. 아무튼 가고, 겨울에 여름보다는 아닌데 좀 쉬어요. 무슨 얘기냐면 봄에 많이 간다 이거예요. 많이 갔으니까 많이 쉬어야죠. 여름. 그 다음에 가을 가요. 봄보다는 못 가요 보통. 그리고 겨울에 적정, 뭐 가을에 좀 갔으니까 겨울에 좀 쉬는 거예요. 말장난하는 거 같죠? 실제로 이래요.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제 특정 어떤 뭐 테마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봄에는 테마주들이 형성이 많이 돼요.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더 뜬구름 잡는 얘기하냐 이럴 수도 있는데, 풀어서 얘기해 드릴게요. 풀어서 원리를 알면은 쉽잖아요, 그죠? 봄에 왜 많이 가느냐? 대부분의 이제 정부 예산 집행을 언제 해요? 봄에 하잖아요. 그 돈 집행이 쫙 돈이 풀리잖아요, 그죠? 근데 겨울에는 왜 별로 못 갈까요? 겨울에는 계획만 세우거든요. 겨울이 오기죠? 계획만 세워. 계획만 세우니까 뭐예요? 그런 계획이 있다더라, 카더라, 그러니까
어떤 테마주가 있으면 들었다 놨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괴 카더라 아시죠? 카더라 소문. 여기서 들었다 놨다 하다가 진짜 맞다더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다음에 다시 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되셨으면 7번 적어주시고. 오늘은 별로 안 들어오셨네. 어제 많이 안 들어오실 줄 알았더니 어제 많이 들어오시고.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안 어렵죠? 네. 많이 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과열됐을 거 아닙니까? 과열되니까 지켜야죠. 여름. 그러니까 개인들이 확실히 거꾸라는 거예요. 봄 되면 사람들이 너무 지쳐가고 봄이 안 온 것 같다. 출래불사춘이라고는 유명한 그 한자성어 있잖아요. 출래불사춘. 봄이 온 것 같은데 봄이 안 온 것 같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주식을 내려놔요. 그러면 세력들은 그때부터 올려요. 그러다가 이제 과열이 돼요. 그러면 드디어 봄이 왔다. 봄이 오는 게 아니라 봄이 끝나가고 있구만. 그렇죠? 네. 꽃놀이 이제 다 끝나가고 있는데 거기서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지독한 여름을 맞죠. 네. 그리고 이제 가을 또 가요. 가을 올라가기 전에도 다 털려요. 왜냐하면 주식을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아야 되는데 거꾸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식이요. 네? 여기 바닥에 사서 고점까지 가져가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해보세요. 안 팔고 네? 비용 조절해가면서 바닥에 사서 고점에 파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근데 더 힘든 게 뭐예요? 네. 고점에 사갖고 저점에 파는 거잖아요. 그게 더 힘들어요. 그게.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 이분들이. 네? 그러니까 이제 가을을 앞두고 털리는 거예요. 이제. 그럼 또 가는 거예요. 이제. 반등도 나오고 여기는 낙폭과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등 겸 상승이 또 나오는 게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겨울에 좀 눌렀다가 다시 봄이 되면 또 가는 거예요. 이런 사이클이거든요. 네. 그러면 중간중간에 있는 게 뭐예요? 봄이 시작되기 전에 있는 게 구정. 여기를 지울까요? 자. 구정이 여기 있죠? 추석은요? 구정 여기쯤에. 추석은 여기쯤에. 좀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고 아무튼 여기죠. 여기쯤에. 그래서 가을에는 통상 갑니다. 제가 봄에 3, 4, 5월 달에는 테마주들이 본격적으로 갑니다. 그 얘기를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네. 사람들이 잘 안 믿어줘요. 안 믿어줘. 네, 안 믿어줘요. 왜냐면 너무 힘드니까. 수익낸 지 몇 달 되신 분들이 많으니까 난 저 말에 안 속을까 아마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가을에 얘기하잖아요. 더 합니다. 더 믿는다니까. 여름에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가을엔 더 합니다. 근데 아무튼 제 경험상 항상 올라와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이제 그 지수나 종목을 보면 제가 얘기한 게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확인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봄에 고점을 찍는 여기 달은 거의 비슷해요. 거의 5월 전후예요. 어쩌다 7월인 경우도 있는데 거의 5월이에요. 4월인 경우도 없고 5월이나 아니면 7월 사이에요. 근데 여름에 바닥 찍는 거 있죠? 이게 골치 아파요. 이게 6월에서 8월 사이에요. 근데 어쩔 때는 9월 달에 찍을 때도 있어요. 어쩔 때. 네. 그러니까 이 여름의 바닥이 어디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가을에 반등 나오고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종목들이 아직 크게 올라온 게 아니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종목들이 크게 올라온 게 아니라. 올라온 종목은 이제 6월 달에 폭락했다가 다시 원래 자리까지 회복한 종목은 1000개 중에 이렇게 100개라고 해볼까요? 100개 중에 20-30개도 안 돼요. 아직 다 못 올라왔어요. 그 왜 못 올라왔는지도 이제 좀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어쨌든 추석 연휴 잘 보내시라고 이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가을에 통상 올라와요. 제가 봄에 얘기할 때 맞았잖아요 이거. 네? 그죠? 틀렸습니까? 맞았잖아요. 가을에도 올라온다니까. 이 얘기를 매년 해요. 근데 틀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있어요? 찾아보세요 제 방송. 녹화 하나도 안 지웠으니까. 안 올라왔다니까요.
올라가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골치 아픈 문제가 뭐예요? 러시아 전쟁이 골치 아픈 게 아닙니다. 네. 전 세계는요, 어디에선가 항상 전쟁을 하고 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기 전에 무슨 전쟁 했어요? 중동에서 전쟁 많이 했잖아요. 그죠?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터진 거 아세요? 항상 어딘가에서 전쟁을 하고 있다니까요. 네. 그냥 푸틴 욕 좀 그만하세요. 푸틴 오래 살고서 진짜. 네. 네, 아무튼 전쟁보다 더 지금 지독한 건 뭐냐면 중국입니다. 중국의 코로나 제로 코로나 정책. 그래서 경제 봉쇄를 했죠. 그래가지고 전 세계 유통망을 교란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대공황 얘기, 아까 낮에 제가 했던 얘기인데, 대공황 얘기하시는 분들은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이 얘기 무방 때 한번 했던 적도 있는 것 같은데, 대공황은 뭐예요? 그 패닉이다, 경제 망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맞죠? 근데 대공황이 왜 오냐면 공급은 넘쳐나는데 수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은 엄청나게 많은데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물건 안 팔리겠죠? 팔아야 되니까 단가 후려쳐가지고 싸게 팔겠죠? 서로 경쟁하듯이. 그래도 사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물건 안 팔리고 재고 쌓이고 공장 문 닫고 직원들 잘리고 일자리 사라지고, 그죠? 네. 그래서 경쟁이 망하는 거예요. 그게 대공황이에요. 그게 대공황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공급도 있고요, 수요도 있어요. 있다니까요. 근데 요거를 잘 실어 나르고 유통을 잘 해야 되는데 중국이 저러고 있는 거죠. 자기네 국민들 괴롭히면서. 시진핑은 인민들을 사랑합니다. 웃기고 있네요. 네. 제로 코로나, 그게 말이나 되는 정책입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제 물건값을 올리는 거예요. 물건 구하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요. 필요한 사람도 있어요. 한쪽은 이제 물건 갖고 있고 한쪽은 그걸 살 의사도 있고 돈도 있어요. 근데 그 물건 공급이 원활하게 안 되게 하는 거예요. 누가? 중국에서. 중국이 나쁜 놈이라. 근데 그거를 방관하는 게 미국이에요. 미국이 중국 보고 제로 코로나 정책 하지 말라고 그 얘기하는 건 뉴스 보셨어요? 봤다 1번, 못 봤다 4번. 이건 한번 찍어보시죠. 네. 제로 코로나 정책 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 대놓고 막 한두 번 했을 수는 있는데, 그런 게 우리나라 메인 뉴스에 나온 거 보셨어요? 봤다 1번, 못 봤다 4번. 못 보시지 않았나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더 나쁜 놈이에요 지금. 이런 얘기하면은 뭐 저보고 뭐 이상한 얘기 하시는데, 저 미국 좋아해요. 공산당을 싫어하고. 공산당 얼마나 싫어하는. 미국 좋아한다니까요. 네. 근데 제가 미국이 잘못됐다 그러잖아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해야죠. 네? 바이든 이 사람이 정상이 아니라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게. 근데 언론에서는 다 이제 푸틴 잘못이다 그러는데 이상하죠. 참고 이게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미국의 금리 인상이 갑자기 가팔라진 거예요. 미국 연방준비제도 FRB죠. 거기에서 이제 작년부터 그랬잖아요. 미국이 이제 금리를 이제 앞으로 올릴 거다, 그죠? 코로나 이후에 경제 회복이 됐기 때문에 금리를 올릴 겁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발언을 이제 테이퍼링이라고 하죠. 테이퍼링. 작년 8월달, 9월달에 그 얘기가 이미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0.25%씩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0.25%씩 계속해서 금리를 올린다고 했었고, 이 당시에 그 연준 이제 이사들 있죠, 지방 그 연준 총재들도 그렇고 그냥 뭐라고 그랬냐면 괜찮다, 네, 금리 천천히 잘 올릴 거다, 너무 시장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제 중국이 러시아 전쟁도 마찬가지인데 그거보다 중국 코로나 봉쇄가 더 심하다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일이 터진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미국 금리 인상 그 사람들이 괜찮다 그러다 갑자기 심각하다, 빨리 올려야 된다, 멈출 수 없다, 서둘러야 된다, 막 그런 거지.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원래 미국이 이제 제로금리 정책을 펼치다가 첫 금리 인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금리 인상이 올해 여기 3월 달이었거든요. 그러면 3월 전후로 쌍바닥을 찍는 게 기본이에요. 2015년 12월 달에 금리 인상했을 때도 그때도 쌍바닥이었고 그 전에도 쌍바닥이었어요. 금리 인상 전후. 금리 인상 전에 왜 폭락을 하느냐?
여태까지 제로금리 정책을 펼치다가 금리 인상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에 있는 돈이 다 이탈할까봐 두려워서 증시가 막 하라 그래요. 겁을 줘서. 그 개인들 털거든요. 근데 올라와요. 금리 인상 했는데 올라와요. 금리 인상 했는데 잘 가네? 근데 방심했을 때 한 방 더 매기는 거예요. 탁! 한 방 먹인다는 표현을 쓰죠. 네. 뒤통수를 탁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금리 인상이 앞으로 이제 여기서 0.25% 금리 인상만 해도 앞으로 올해 금리 인상이 몇 번 남았는데 앞으로 계속하는 거 아니냐. 뉴스가 맨날 똑같아요. 0.25%씩 할 때도요. 맨날 그랬어요. 미국과 한국 금리 역전되는 거 아니냐. 이명박 대통령 때도 그랬고 항상 다 그랬어요.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랬고. 이번만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그래서 금리 인상 전후로 쌍바닥 짚고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응? 이거 아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이게 맞다니까요. 근데 쌍바닥이 뭐 일주일짜리거나 쌍바닥 말고 3개월, 6개월짜리 쌍바닥이에요. 이렇게 해서 간단 말이지. 쭉 항상 그랬어. 근데 요번에 잘 보세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금리 나스닥이 한 번도 조정받은 적이 없거든요. 코로나 터지고 나서 잘 보시면 한 번도 조정받은 거 없이 그냥 쭉 올라왔어요. 자, 여기서 나스닥 조심하시라고 내가 경고 되게 많이 했습니다. 과열됐다고. 근데 여기서 서학개미들이 이거 많이 샀잖아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올라오고 나서 뭐냐면 이렇게 한번 금리 인상 전에 이게 3월 달이에요. 3월 금리 인상. 금리 인상 전에 폭락을 했는데 잘 보시면 올라온 거에 비해서 조금밖에 안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조정을 충분히 안 받았다는 거라고. 이해되셨으면 저기 7번 한번 더 찍어주실래요? 이해가세요? 네. 이렇게 보여드리면 편하시죠? 많이 올라왔는데 조정을 요만큼밖에 안 받았다는 소리예요. 자, 이만큼 올라왔잖아요. 근데 금리 인상 전에 요만큼만 떨어졌다 이거예요. 반등이 또 나왔어요. 금리 인상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한 번 더 떨어져야죠. 왜냐면 자기가 올라간 거에 3분의 1에서 2분의 1까지도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조금 조정받으니까 내려온 거예요. 제가 나스닥 이게 이 정도면 됐다 그 소리 언제 할게요? 여기서 그랬잖아요. 이 정도면 다 빠졌다고. 내려올 것도 내려온 거라 그랬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끝났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쌍바닥을 늘 말씀드리지만 W자도 있지만 W자가 약간 틀어질 수 있다니까. 이런 식으로 오른쪽이 약간 높거나 왼쪽보다 약간 높거나 약간 낮을 수도 있어요. 짝꿍댕이라고 하는데 이거 나오면 죽어요. 이게 가장 힘든 게 이거라니까요. 오른쪽이 더 낮은 거. 이게 그렇게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3월 금리 인상 여기니까 이렇게 누르고 올라왔어야 되거든요. 근데 중국에서 저기 앞으로 잘 보시라니까요. 코로나 제로 코로나 한다고 무슨 짓을 하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하이시를 봉쇄를 해요. 거기 사람 엄청나게 많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저기 인구는 뭐 어마어마하고, 그러니까 부산이나 인천 여기 합해가지고 다 그냥 수시킨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미친 거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움직이지 말라고.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저는 중국이 아니라 한국에서 태어난 걸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 저희 집이 뭐 부자 출신은 아니지만, 귀족 출신도 아니지만, 네. 그냥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게 떨어졌다가 가야 되는데 그때마다 찔끔찔끔 여기 봉쇄 저기 봉쇄 계속. 어디에서요? 중국에서. 근데 봉쇄를 어디 위주로 하는 줄 아세요? 저기 뭐 이렇게 뭐 시골이나 그죠? 네. 그런 데가 아니고 물류 기지나 아니면 주요 이제 수출 많이 하는 데 있죠? 공장이 있는데 그쪽을 두드려요. 그쪽을 자꾸 봉쇄시켜요. 이거를 이게 전세가 돌아가는 걸 잘 아셔야 돼요. 중국이 그런 식으로 제로 코로나 한다고 봉쇄를 시키면 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왜 올라가요? 물건을 뭐 구하기가 힘드니까. 중국산 부품, 중국에 생산되는 이제 부품 갖다가 뭘 만들었는데 그걸 갑자기 대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다려야 되니까 자꾸 이거 올라가요. 나쁜 놈들이죠, 중국. 근데 중국이 참 기가 막힌 게 그렇게 자꾸 하면 여러분 같으면 중국에 있는 공장을 딴 데로 옮기시겠어요? 안 옮기시겠어요? 옮기죠. 실제로 중국에서 지금 해외 글로벌 기업들이 막 탈출하잖아요. 지금 이상한 거라니까요. 그거를 중국에서 막을 생각이 없고 오히려 더 봉쇄를 해요. 이런 식으로.
이런 거를 다 생각을 하면서 주식을 해야 돼요. 요즘 차트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 얘기를 왜 자꾸 하는 줄 아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끝나고 올라왔었어야 되는데 이 정도면 빠질 만큼 빠졌단 말이에요. 올라가야 되는데 또 끌려내라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물가가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응? 물가가. 아니, 미국 연준 이 이사들하고 총재들이 바보입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1년, 2년치 계획을 세워놓는단 말이에요. 자, 이런 식의 속도로 금리를 올립시다. 근데 자기들이 당황해가지고 어버버버 하면서 막 금리를 빨리 올려야 된다. 말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러시아 전쟁 그리고 중국 상하이 봉쇄 아주 공산당들의 합작품이죠. 그래가지고 물가가 더 꿈틀거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잡아야 되니까 안 잡으면 큰일 나니까 금리를 미친 듯이 올린 거예요. 경제가 침체가 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린 거예요. 미국에서. 네? 이걸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원래는 이 정도 요렇게 떨어지고 이 정도에서 갔었어야 되는데 자이언트 스텝 한다고 한 번 더 뺀 게 6월 달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7번 한 번 더 찍어주실까요? 요거는 찍어주셔야 돼요. 네. 여러분들이 왜 힘들었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된 계기니까. 네. 이해가세요? 이게 6월 달이에요. 추가락 나왔다고요. 추가락. 고만해야 되는데 추가락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원래 차트는 이렇게 생겼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차트는 재관점에서 자 요렇게 하락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요렇게 올라온 다음에 살짝 아닌 척 하다가 이렇게 가면 돼요. 이거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이게 아니라 추가락 나와요. 올라오다가 한 번 더 빠지고 반등 세게 나왔잖아요. 나스닥이 반등 세게 나오니까 눌러야죠. 눌러야 또 가거든요. 눌러야 가는 거예요. 눌러야. 이거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6월달에 추가락 나와요. 그래서 6월달에 여러분들 갖고 있는 개별주들이 박살이 났던 거예요. 박살난 이거는 전 대통령 책임도 아니고 지금 대통령 책임도 아니고 미국 바이든 대통령 책임이에요. 미국이 러시아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생각을 안 하잖아요. 만나서 자기들끼리 뭐 회담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중국한테 뭐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 그 10년 전에 10년 더 됐구나. 그 오바마 대통령 때 미국이 환율 조금 올리니까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바로 그때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바로 보냈어요. 환율 갖고 장난하지 마 이러면서. 근데 지금은 가만 냅둔다니까. 연초에 왜 미국의 그 기억 안 나세요? 그 물류 대란 나가지고 왜 미국 항구에 막 배들이 막 저기 돼 있고 떠 있고 막 그랬죠. 물건도 못 내리고 실지도 못하고. 미국 정부에서 이렇게 만들어간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우연이라고요? 아무튼 여기서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추가락 나와서 생고생하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반등 또 나와야 되고 또 눌렀다가 또 올라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살짝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먹지 마시라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게 이제 아무리 나쁜 종목이라 해도 반등은 나오게 돼 있고요. 매집이 돼 있으면 반드시 수익 주게 돼 있어요. 그거를 기다리는 과정이 요번에 좀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네. 옛날에 1년 전만 해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제가 그랬어요. 아니 뭐 이런 거 갖고 힘들어 하시냐 웃으면서 그냥 오늘 그냥 확 그냥 3% 5% 폭락했으면 좋겠다고 웃으면서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많이 힘드시죠? 힘내시라고. 여러분들 잘못 없다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안 그래도 힘든데 한 대 더 맞으신 거예요. 저번에 왜 그 얘기 해드렸잖아요. 우리나라 증시가 왜 회복이 더딘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여기도 아니고 여기서부터 떨어졌어요. 이러고 있는데 여기서 또 맞은 거예요. 여기서 코스피, 코스닥. 네. 그러니까 미국은 추가 상승 나왔잖아요. 대만도 그렇고 다. 우리는 이제 8월 달부터 떨어진 거예요. 작년에. 그러니까 그래서 더 힘드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 내세요. 여기서 포기하지 마시고. 자, 아무튼 이제 좀 시간이 또 이렇게 됐네. 그래서 추석 전후에는 보통 올라오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뭐 미국의 나스닥도 그렇고 그죠? 전 세계 돌아가는 것도 그렇고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도 보니까 답답해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나스닥 지수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오고 있잖아요. 요렇게
이렇게 쌍바닥 찍으려고 했는데 6월 달에 폭락 나와서 이게 아니고 여기까지 끌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차트를 다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자꾸 그런 얘기 했잖아요. 맞추려고 하지 말라고. 현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쌍바닥을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만약에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 쌍바닥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맞으면 나중에 진행 상황 보면서 맞으면 맞는 것 같다. 좀 바뀐 것 같다. 그럼 이제 그거에 맞춰서 얘기 또 해드릴게요. 아셨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그 가지고 계신 종목들 잘 들고 계세요. 지금은 현금들이 별로 없으시죠? 그죠? 돈이 잘 안 도는 타이밍이거든요. 돈이 언제 안 도냐면 여기서 잘 안 돌아요. 나스닥 지수인데 우리나라 지수 아까 얘기했죠. 감이 안 오실 테니까. 코스닥 지수가 코스피 코스닥이 이렇게 누르죠. 폭락했다가 급락, 반등, 그죠? 다시 누르죠. 여기서 돈이 묶여요. 완전히 묶여요. 꽁꽁꽁 묶여요. 현금 없으시죠? 힘드시죠? 네, 다 그런 거예요. 현금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이게 오래 안 가요. 오래 안 간다. 좀 참으시면 돼요. 이제 개별주 이제 테마주 위주 이제 개별적으로 테마주 보여드리면서 쭉 얘기해드릴게요. 저희 방에 오늘 그 종목 전략 매도한 게 있는데, 저희는 이제 목표가를 조금 남겨놓고 전략 매도하는 그런 좀 그렇게 하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해야 꼭 너무 꼭지에서 매도 사인 내드리면은 문자반이나 아니면 라이브 회원 중에서도 이제 매도 사인 받았는데 좀 늦게 파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직장 생활하시거나 뭐 그러다 보면 늦게 팔 수 있으니까 조금 일찍 냅니다. 매도 사인 나가고 나서 좀 더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라이온 캠텍이 이게 앞에서 윤석열 씨, 윤석열 정부 뭘로 사놨냐면 이제 그 리모델링 관련주로 사놨어요. 리모델링이 아니라 이거 재건축 수혜주. 네, 재건축. 왜냐면 라이온 캠텍이 문자번에 이 설명 나한테 못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다 팔고 나면 제가 복귀를 좀 해드리거든요. 라이온 캠텍인데 이게 오늘 아무튼 30% 전후 수익 났어요. 네. 끝날 때까지 올라갔고 외국인도 좀 사고 오늘 잘 끝났어요. 전략 매도했는데 매수가는 8,000원대, 오늘 11,000원대에서 다 팔아버렸어요. 이게 종목이 좀 이렇게 원래는 시장이 정상적일 때는 이런 식으로 차분하게 올라왔거든요. 수익도 좀 주고 좋았단 말이에요. 이것도 6월달에 폭락했었어요. 전저점 다 깨고 폭락했다가 웃긴 건 대량거래가 터져서 올라왔는데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올라왔어요. 기존의 현적 갖고 계셨던 거예요. 6월달 폭락 나오기 전에 산 거예요. 최근에 산 게 아니고. 우리 손절 안 한다니까. 6월달에 폭락 나와서 시간은 좀 걸렸지만 아무튼 예쁘게 잘 팔고 나왔어요. 근데 올라올 때 특별한 이유가 없이 올라와요. 오늘 외국인 JP모건도 많이 사고 보이시죠? JP모건. 근데 이게 문자방 회원들 계시니까 얘기해드릴게요. 이게 처음에 추천을 할 때 제가 회원들한테 재밌는 얘기를 줬거든요. 라이브 회원들한테. 뭐냐면 이 회사가 처음에 상장했을 때 막 상한가 치면서 막 신규 상장했을 때 막 올라왔던 종목이에요. 이게 뭐 하는 회사냐면 인조 대리석이에요. 회사 이름 보면은 뭐 아닌 것 같, 전자회사인 것 같은데 인조 대리석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가 신규 상장해서 막 상한가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공장이 불났어요. 공장이 홀랑 타버렸어. 여기 보시면 상장하고 나서 한 2달 됐나? 여기 보시면 이게 하한가일 거예요. 그 당시 15%짜리 하한가. 점하한가에서 시작했거든요. 거래도 되게 많고 간밤에 공장에서 홀랑 다 타갖고 난리 났었어요 이때. 근데 보유 종목은 아니었고 이제 기억을 하거든요. 왜 기억했냐면 공장이 불탔는데 그게 바닥이었어요. 1년 뒤에, 1년도 아니야, 8개월 뒤에 저 2만원 가 있었어요. 불났을 때는 9,000원. 네? 그래서 회원들한테 이거 굉장히 이거 좋은 종목이라고, 공장에 불이 나도 갔다고. 이번에 6월달에 투매 나와가지고 고생하다가 이번에 수익 내. 이게 실제로 작년에 정책주로 갔었어요. 부동산 정책주. 바로 갔었어야 되는데 이제 투매 나와서 이제 간 거예요. 근데 올라올 때 아무 얘기도 없이 그냥 올라가요. 원래 가을에 종목들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가을에. 하나 보여드린 거예요.
저희도 오늘 이거 다 팔았어요. 시장이 좀 더 빨리 좋아져서 이런 종목들이 이제 많이 나올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올라오잖아. 다시 얘기 드리지만 이거 아무 이유 없이 올라온 거예요. 세력들이 막 때리면서 가짜로 가짜 운봉이거든요. 10% 급등하다가 마이너스 2%로 끝났는데 가짜 운봉이었어요. 이날 안 팔고 버티고 오늘 다 팔았어요. 좀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다 끝난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예쁘게 올라가야 되는데 요즘에 종목들을 보면은 태풍 수혜주 볼까요? 태풍 수혜주 혹시 하나라도 갖고 있다 1번 찍어보세요. 찍어보시죠. 좀 되면 얘기 좀 해드리고. 아이고 아침에 태풍 수혜주 보니까 그죠? 네. 아우 왼수들 진짜. 여기 1번 찍으신 분들이 왼수라는 게 아니라 네. 저거 망가뜨리는 사람들. 네. 자 보세요. 얘기해드릴게요. 우원개발 이게 대장이었잖아요. 대장 중에 하나였는데 금요일날 22% 최대 26%까지 갔었죠. 그 다음에 어제 20%까지 갔었고 시간 내에서 3%또 올랐고 근데 오늘 아침에 마이너스 15%에서 시작하더라고요. 기가 막힌 겁니다. 내가 설마 했는데 미치겠어요. 이거는요 아까 라이온 캠텍하고 낮에 제가 회원들 비교 설명해 드렸는데 좀 전에도 얘기했죠. 라이온 캠텍 이거는 올라 잘 가다가 여기서 한번 꺾어요 이렇게. 이거는 세력이 만든 가짜 음봉이에요. 왜냐하면 저기 매물대에 걸리는 것처럼 해가지고 여기가 끝이에요. 저를 팔아주세요 이러면서 아 끝났다 이러면서 쇼하는 거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세력이 만든 건데 그러니까 3일 딱 누르고 있다가 올려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 누구예요 이거? 우원개발은 세력이 만든 게 아니에요. 개인들이 만든 거예요. 미치겠어요 진짜. 개인들이 또 제로 소멸됐다고 이 여기 보신 우원개발이 여기서 이거 왜 폭락했어요? 8월 16일날 이게 그거 아니에요. 이게 그 당시에도 제가 이거 막 떨어지길래 제가 그랬잖아요. 왜 이러냐고. 이딴 식으로 할 거면 주식하지 말라고.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냐고. 제가 그때 유튜브에서 이렇게 얘기했더니 순간 예를 들어서 한 50명 듣고 있었다 10명이 빠져나가더라고요. 확 나가버리더라고요. 100명이면 20명이 확 나가버리더라고요. 기분 되게 나빴던 거예요. 들고 있었다는 얘기라. 들고 있었는데 손절했다는 얘기예요. 손절한 사람을 내가 바보라고 그랬거든요. 그때. 그냥 떨어진 거예요. 이게 왜 떨어졌어요? 기억 안 나세요? 그때 얘기 많이 했잖아요. 원희룡 씨가 부동산 정책 발표했다고 아침 9시 원희룡 씨가 말 얘기하기도 전에 아침 9시 1초부터 시초가부터 그냥 갖다 던져버린 거예요. 개인들이. 오늘 재료 소멸해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래서 그 얘기했던 거예요. 미친 거 아니냐고 대놓고. 응? 이거는 욕을 해야 돼요. 이거는 응? 미친 거 아니냐. 그걸 왜 파냐. 그랬더니 막 떨어뜨려요. 올라왔잖아요. 오늘 그 짓을 또 한 거예요. 죄송한데 오늘 자꾸 번호 찍게 해서 죄송한데 1번 한번 찍어보세요. 이해가세요? 이해가셨습니다. 이거는 세력이 만든 게 아니라 개인들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태풍 수혜주로 혹시 오늘 저기 피해를 입으신 분들, 태풍으로 피해를 입으신 게 아니라 태풍 수혜주들을 개인들이 팔아가지고 본의 아니게 기분 베리신 분들, 네, 너무 더 슬퍼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세요. 이 사람들은 주식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손절한 사람들 같이.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응? 뭐 얘기 듣고 기분 나쁘면 나한테 욕하세요. 응? 맞잖아요, 그죠? 네, 제 말이 맞다. 저 2번 찍어주세요. 이럴 땐 좀 찍어주셔야 돼요.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어? 이건 세력이 만든 게 아니라 옛날엔 세력이 만들었는데 요즘에 개인들이 만들어. 아주 그냥 미치겠어요. 보고 있어요. 네? 아니 제가 왜 이렇게 세게 얘기하냐면 아니 태풍이 새벽에 일찍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여기 시작되기 전에 우리나라 빠져나갈 거라고 이틀 전, 2-3일 전부터 예보가 돼 있었어요. 네?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 아침 일찍 저기 동해바다로 빠져나갈 거 몰랐어요? 이미 다 알고 있었는데 그럼 뭐하러 추격 매수를 해가지고 뭐하러 아침에 이렇게 종목을 급락을 시켜서 멀쩡한 사람들 기분 나쁘게 만드냐 이거예요. 주식을 차라리 때려치지. 예? 그죠? 이건 주식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은. 응? 이것만 그래요? 뉴보테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예? 멀쩡한 애를 제가 멀쩡히 종목을 애나 이렇게 놈이다 이렇게 표현 안 하는데 제가 얼마나 기가 막히면 그렇게 했어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네? 어제 효성호임이 괜찮다 그랬죠? 아이고야. 효성호임이 보기 전에 자연광경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없애놨어요. 기가 막히는 거 보면서 아침부터 그냥 시초가 그냥 급락이에요. 시초가 효소 OMB. 누가 보면 저기 부도난 줄 알았어요. 응?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이 짓을 해놨어요. 이걸 왜 얘기해 드렸냐면 그 사람 욕하려고요? 아니에요. 갖고 있는 분들 이런 거 이런 유의 종목도 갖고 있는 분들 오늘 많이 놀라셨을 텐데 잘 가지고 계세요. 왜냐면 세력이 나간 거면요 오래 걸려요. 근데 개인이 나간 거면 금방 회복돼요. 아셨죠? 금방 회복. 아까 우원개발도 그거 아니에요. 다시. 응? 그래서 원희룡 씨 마이크 잡기도 전에 팔아버려 나간 개인들 나중에 얼마나 후회했겠어요. 손절했을 텐데. 응? 이거 보면 그죠? 태풍이 이걸로 끝날 거라고 생각하세요? 원래 가을 태풍이 무서운 거예요. 다 아시잖아요. 또 올 텐데. 그리고 근본적으로 우원개발은 태풍 수혜주도 되지만 원래 출시는 뭐예요? SOC예요. SOC. SOC가 끝났습니까? 그다음 정부정책, 그 다음에 뭐 부산 엑스포, 그죠? 사우디 네옴시티,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 가덕도 신공항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집도 이제 본격적으로 져야 되고, 그리고 이제 집 지을 땅이 없으니까 고속도로 지하화 해가지고 이제 집 짓는다고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테마주들도 아직 많이 남았거든요. 네. 보수는요 정권을 잡으면 섭을 두고 땅을 파요. 일자리를 만들려고. 네. 그걸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하게 돼 있어요. 네. 끝난 게 아닌데 세상에 태풍 좀 빨리 지나갔다고 또 다 예보가 돼 있던 건데 이 짓을 한 겁니다. 네. 여기 놀라신 분들은 포기하지 마시고 잘 가지고 계세요. 아셨죠? 네. 응? 놀라셨을까? 아까 서정기전 원전 테마주도 보시면 원전 테마주 이제 얘기하죠. 원래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사무실에서 영상 좀 만들어달라고 해서 얘기 한번 한 이유로는 얘기를 합니다. 네. 서정기전이 여기서 그랬잖아요. 개인들이. 이거 기억 안 나세요? 앞에서 이미 이만큼 하락했을 때 나왔던 뉴스예요. 이미 이만큼 폭락했잖아요. 그죠? 네. 여기가 한 17,000원? 고점이 여기 6,000원. 이미 다 폭락했던 거거든요. 10,000원 이상? 반토막 이상 났던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왔어요. 근데 여기서 앞에서 급락했던 재료를 여기서 또 활용해서 하락을 시키더라고요. 이거 개인들이 던진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그랬잖아요. 서정기전 제가 여기서 맞췄다니까요.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 위험하다고. 맞췄죠. 여기는 괜찮다 그랬죠. 이건 아니다. 이거 왜 파냐. 너 지금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보름 만에 올라오잖아요. 우원개발이 또 이렇게 올라올지는 정확하게 똑같이 차트는 안 나오겠지만 여기는 그러니까 세력이 판 거예요. 세력이 팔고 급락 나온 거고 이거는 똑같은 이슈를 가지고 개인들을 놀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름 만에 원위치 그리고 그 이상으로 올라온 거예요. 내가 보기엔 세력이 크게 나간 종목도 아니고. 아셨죠? 네. 겁내지 마세요. 우원개발. 근데 우원개발 보면서 내가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야. 이렇게 보시고 원전 테마주들만 얘기하고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마칠게요. 원전 테마주들을 보시면 개인들이 요번에 태풍 온다는 얘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고 나서 약간 좀 심리적으로 위축이 됐을 거예요. 보시면 서정기전이 차트를 이렇게 보세요. 번호 찍어 보실까요? 예약 찍는 거 다 찍어 보시죠. 차트가 왠지 바닥인 것 같고 괜찮아 보인다. 1번 아니요 안 좋아 보이는데요. 4번 시간 얼마 없으니까 빨리 찍으시죠. 이뻐 보인다? 괜찮은 것 같은데요. 제가 돈은 없지만 사고 싶은 종목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네. 그죠? 괜찮은 거 1번 아니면 4번? 자, 여기 이제 1번 찍으신 분들. 지금 어때 보이세요? 태풍 오기 전. 태풍 지나간 후. 네. 지금은 별로 안 좋아 보이죠. 왠지 힘이 없어 보이고. 그죠? 자칫하다가 하락 나올 것 같고 이상해 보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음봉 조그만 거 3개 떨어졌는데 대번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전 테마주들 중에 보성 파워텍 이게요 여기에 있을 때는 왠지 그죠? 네. 왠지 네. 여기처럼 그냥 이런 거 하나 나올 것 같지 않으세요? 이렇게 쫙 이렇게 눌린 목이 그죠? 거리도 빵빵하고 그죠? 왠지 사고 칠 것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지금 어때요?
사기 싫어지죠. 개인들이 살짝 던져서 그래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더 있어요. 우리 기술 뭐 이런 거. 여기 보니까 일주일 전에 딱 보니까 어때요? 선을 거볼게요. 사지 마세요. 사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제가 선을 그면은 사람들이 혹해요. 보세요. 그냥 왠지 그냥 그죠? 네. 에너지를 싹 이렇게 모아서 네. 조만간 그죠? 여기만한 이런 급등이 나올 것 같은 이제 준비를 다 해놓은 것 같죠. 거래량 보세요. 쫙 해놓은 거. 왠지 초급등 나올 것 같죠? 근데 보니까 어때요? 이탈했네요. 웃으면서 얘기하죠. 개인들이 이런 차트 보면 되게 힘들어하시는데 좀 웃으면서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때요? 뭐예요? 선생님 이거 이탈한 거 아니에요? 끝난 거 아니에요? 새로 나간 거 아니에요? 이런다는 거예요. 제가 주식하면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세력? 아니에요. 세력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하한가? 아니요. 그게 아니고 유상증자? 에이. 누가 제일 무섭냐면 본인 입으로 스스로 제가 차트 좀 볼 줄 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선을 다 이렇게 거놓고 와요. 우리 기술이 저희만 보유 종목이 아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보유 종목이다. 여기서 샀어요. 근데 조금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연락 와요. 저기 이거 추세 이탈한 것 같은데 손절 안 하시나요? 그러면 이제 환장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어디서 공짜 강의를 주워들은 사람이 선 좀 끊고 이 사람들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주변에 퍼뜨리고 댕겨요. 추세 이탈입니다. 근데 이렇게 선을 걸어놓고 보면은 추세 이탈한 것 같죠? 그쵸? 근데요, 잘 보세요.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오늘 이제 얘기의 핵심은 뭐예요? 추석이잖아요. 그죠? 추석 앞두고 태풍 많이 온 태풍이 좀 세다는 얘기 나오고 종목도 이런 식으로 하락한 게 있어요. 어제는 국순당 얘기하고 그랬죠? 이거 왜 떨어졌는지 아세요? 아니, 원전 테마주가 이렇게 떨어질 이유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죠? 왜 떨어졌을까요? 태풍이 세게 온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목숨이랑 자기 재산에 큰 피해가 갈 거라고 생각하면 위축이 돼서 현금을 갖고 있으려고 하는 그런 게 좀 있어요. 위기 관리를 그런 식으로 한다고. 근데 추석 전이잖아요. 직전. 그죠? 그러면 사람들이 돈이 필요하니까 멀쩡한 주식도 다 판단 말이에요. 사는 사람은 별로 없고. 그러니까 이런 류의 차트는 선을 이렇게 거놓고 보면 왠지 추세를 이탈하고 완전히 진짜 그 속된 말로 맛이 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추석 앞두고 심리 어제 소비 심리도 안 좋고 태풍까지 큰 거 온다고 하도 호들갑을 떠니까 사람들이 지갑을 완전 닫아버린 거예요. 완전 닫아버린 거예요. 파는 사람은 좀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거래가 많지도 않거든요. 파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근데 사주는 사람이 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격은 뭘로 결정돼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까? 매도하는 주식, 즉 공급은 있는데 그걸 사주는 수요가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조금 빠진 겁니다. 이런 거는 다시 회복이 됩니다.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시고 마칠까요 이제? 네, 프레스님 어서오세요. 파는 사람이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사는 사람이 더 없었기 때문에 심리가 안 좋아서 그렇게 보시고 아셨죠? 그렇게 보시고 아무튼 이제 추석 연휴가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저녁 방송은 이제 내일까지만 할 거예요. 내일 수요일이죠. 내일까지만 할 건데 아무튼 저기 추석이라고 해서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추석 앞두고 이제 돈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주식을 막 이렇게 손해 보고서 파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지금. 가슴 아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뭐 도박비 갚으려고 그죠? 주식을 파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생활에 필요하신 거 판 거니까. 저기 돈이 좀 부족해갖고 저기 손해본 주식 팔아갖고 가슴 아프신 분들 분명히 있을 텐데 너무 걱정들 하지 마세요. 부득이하게 그렇게 저기 된 거는 나중에 다시 돌려받게 돼 있어요. 나중에 또 수익이 나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슴 아파 본 만큼 주식을 더 열심히 하게 돼 있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마음에 요즘에 솔직히 되게 답답하실 거예요. 지수도 좀 떨어지고 종목도 이렇게 좀 떨어지니까 그죠? 야 이것도 6월달처럼 또 이러는 거 아니야? 걱정을 얼마나 하시겠어요, 그죠? 다음 달에는 이번 달에도 돈을 좀 벌어야 되는데 막막하고 막 그러시죠? 그럴 때는 생각 자체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정신 건강에도 좋고요. 지치지 마세요. 힘드시지만 이겨내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제 가을에는 갑니다. 가요. 이거는 틀린 적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빠질 만큼 빠졌으니까 제가 앞으로 이런 얘기도 계속 해드릴게요. 내일은 또 이제 내일 그 시황에 맞게 또 설명해 드릴 테니까 아무튼 이런 주제를 계속 다룰 테니까 걱정들 많이 하지 마시고 편히 푹 주무십시오. 저희는 오늘 아까 라이온 캠텍 팔아가지고 정치 테마주 샀어요. 정치 테마주. 네. 누구 거 샀는지는 다음에 얘기해 드릴게요. 네. 하나 사놨어요. 네. 보니까 많이 올라가야지 올라가겠더라고요. 보니까. 네. 문자반에 왔는데 힌트 드리는 거예요. 음? 정치 테마주 사놨어요. 네. 이거 팔아가지고 라이온 캠텍 팔아가지고. 네. 자 그리고 저기 제 뒤에 우리 또 김 실장님 방송 준비하고 계시는데 김 실장님 오늘 뭐 하시죠? 김 실장님은 오늘 세련되게 그죠? 네. 메타버스 그다음에 포르쉐 오늘 이제 포르쉐 관련주들이 급등했거든요. 우리나라가 독일 증시도 아닌데 폭스바겐 자회사로 있는 포르쉐 상장 그 수혜주들이 오늘 급등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테마주가 잘 형성이 안 되니까 이제 포르쉐까지 등장해요. 포르쉐 네. 가서 보세요. 꽤 있던데요. 메타버스 포르쉐 상장 수혜주. 남자분들도 포르쉐 또 좋아하시죠, 그죠? 여자분들도 예쁘니까 차가 예쁘니까 좋아하시는데 가서 한번 보십시오. 네, 테마주도 예쁜 게 꽤 있더라고요. 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네.